그 다음에 통보 금액보다 초과 지출과는 국비는 100원인데 뭐 200원 지출했다. 이제 이런 건들이라서 여기도 줘야 될까요? 많은데? 이건 뭘까요? 이런 건들은 사실 받은 돈보다 뭔가 초과 지출했다고 보고 이유를, 그리고 이제 이 화면에서요 선생님들이 이 제외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내가 전년도에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국비가 너무 늦게 들어와서 감액해 버렸어요, 정리추경 때. 그리고 12월 30 며칠 날 돈이 들어왔어요. 그럼 작년에 예산 삭감해 버렸는데 어쩔 수 없이 24년도에다가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 연도에. 근데 그 다음 연도에 받기로 한 돈이 100원인데 전년도에 넘어온 게 1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전년도까지 해서 당해로 세우면 확정 통보는 올해 것만 100원 주세요 했는데 예산은 작년에 못 세운 것까지 세우니까 초과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이유가 정확하면 여기다가 제외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제외 등록을 하면 모니터링 건수에서도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모니터링 건수에 계속 뜨는데 이거는 뜰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제외 사유를 입력하라고 해요. 예를 들어 제가 해볼게요. 22년도에 제외 등록한 거 볼게요. 프로그램이 이상하다. 이렇게 제외 등록했어요. 이러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죠? 그러니까 제외를 하면 그 모니터링 건수에 안 팝업창에는 떠요. 안 떠요. 네. 요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거 그 2월 된 거 말고 초과해서 쓸 수 있는 게 사례가 또 있어요? 내가 받은 돈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정확하다면 당해 받을 거에 딱 정확하게 썼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저기 신속 집행 먼저 해놓고 뭐 예산이 감액됐는데 지출은 그런 그대로 경우도 있고, 네, 그런 그런 경우가 경우도 초과 지출이죠. 네. 그래서 내용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결국 여기 나오면 이제 이런 건들이나 또 매핑, 사실 요런 건들은 매핑 없는 집행권은 꼭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예산을 세웠는데 매핑을 안 했으면 국고보조금으로 관리가 아예 안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집행실적 위험. 예산은 있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거. 이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예산은 세웠는데 지출을 하나도 안 했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제외사유 등록해서 등록하시면 돼요. 네. 예산은 세워놓고 딴 데서 지출하진 않을 것 같으니까 이런 거는 제외사유를 좀 그래도 한 번쯤은 검토할 대상이니까 한번 보시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그 뭐죠? 보태미의 반납명세서 4, 5, 6, 7은 나중에 시간 될 때 따로 시간 내서 말씀드리고 결산 취합하고 관리 쪽 들어갈게요. 네. 이게 주 목적이시니까. 자, 일단 이제 결산 자료 확정 통보를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이렇게 매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은 올해부터 하라고 많이 해서 작년까지는 없어요. 네, 이렇게 이제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해서 매핑을 하라고 내려갔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다 이렇게 좀 하시는 편이에요. 안 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했다는 건 시도비 보조 사업, 관리 사업을 따로 분리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러면 저희 쪽 결산 자료 취합할 때 이거는 도비 보조금이야 라고 데이터를 끌고 와서 그대로 자료가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확정 통보가 제일 중요해요. 매핑까지 잘 해놓으셔야 되고요. 자, 취합할 때 문제점 요 부분 설명드릴게요. 자, 요거 기본 요거 말씀드릴게요. 자, 저희
결산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예산서에는요 이렇게 이게 국고보조금이 이 재원이 일반이거든요. 일반, 균특, 기금 이렇게 국비도 3개예요.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뭐 자체 재원, 그 다음에 특별 교부세 이렇게 해서 재원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결산을 할 때는 결산 재원은 국비, 도비, 군비 3개로만 구분을 해요. 이거를 예산서를 다 갖고 와서 그대로 넣을 수는 없어서 그래서 체크하실 때 어느 지자체는 우리 균특은 아예 결산 안 할 거예요. 이거 빼버려요.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가져올 때 이쪽에서 확정 통보 등록되어 있고 그 통보 등록한 여기서 관리사업을 데이터를 끌고 오려고 봤더니 얘가 균특인데 여기 체크 빠졌네? 그럼 결산자를 안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체크가 기본적인 거라 요거는 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의가 많은 게 특별 교부세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특별 교부금은 어떻게 해요? 라고 문의를 하시는데 이거는 사실 지자체마다 좀 달라요. 예를 들어 자 내가 요거를 그 시도 입장에서 교부세를 주면서 야 니네 이거 돈 쓰고 우리한테 반납해. 그러면 시도비로 우리는 그래요. 반납 대상이 돼버리니까. 근데 이거 받을 때 저희 시군에서 알아서 쓰라 그랬어요. 또 반납도 없고요. 주면서 그냥 니네가 알아서 쓰래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퍼센트로 따지면 시군구비가 제일 많아요. 이런 특별교부세 이런 게. 근데 저희가 얘기하다 보면 어느 지자체는 예산실이 그래요. 딱 정해요. 저희 이건 교부세 시도비예요. 저희 이거 반납 대상이에요. 이렇게 딱 아주 톡 부러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고는 거의 대부분은 시군구비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 입장에서는요. 돈은 간단해요. 돈은 이거 국비 아니면 나머지 다 자기네 거거든요. 자체. 근데 이제 기초가 국비 3개, 그 다음에 시도비에 요거 하나,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이 시군구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자체가 저번에 결산하는데 한번 뒤집어졌잖아요. 이 시군구 체크를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자료를 만들었는데 국비랑 도비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모르시니까 기존 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왜 있지라고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너무 대담하게 답해버리시죠. 요거를 건드리는 사람은 총괄만 건드리는 거죠? 이게? 이 화면 메뉴 자체가 총괄한테만 보이는 메뉴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끔 요 재원이 뭐예요? 이렇게 문의가 총괄들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있는 표준 재원은 요 예산서에 있는 재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재원이 결산할 때는 요 3가지로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체크가 있거든요. 자, 결산 총괄 담당자가 제가 어제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 설정했네. 오늘 다시 만들 거예요. 그런데 어제와 오늘 사이에 누군가 수정을 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정한 자료는 여기에 보시면 수정하면 분홍색으로 조회가 되고요. 사용자가 직접 추가한 건 녹색으로 떠요. 재취합은 확정 통보 등록이 되어 있던 사업인데 지출이나 이런 걸 바꿨어요. 그러면 이 재취합 버튼이 있거든요. 재취합을 해서 그레이로 나오고요. 그래서 요 작업을 하신 거 이런 것들이 어제와 오늘 사이에 내가 다시 취합하기 전에 사용자들이 만든 거거든요. 이걸 유지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안 하면 데이터 없는 걸로 보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걸 아예 기본값 체크가 돼 있어요? 아니면 없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게요? 잠깐만요. 체크 안 돼 있어요. 저걸 체크를 먼저 해주는 게 더 아예 처음부터 체크를 하면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처음부터 체크를 할 때는 문제 없을 거예요. 어차피 기존의 차수를 체크해서 왜냐하면 저걸 데이터가 왜냐면 없으니까 놓칠 가능성이 좀 커서. 네, 이거는 저희가 좋으신 의견 같아요.
이게 한번 만들고 나면 바뀌는 건지 저도 이거 체크된 걸로 본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 소스를 화면에 한번 들어갈 볼게요. 때마다만 초기화가 되면 저거를 계속 지울 거 아니에요. 이게. 그 22년 걸 봐. 그쵸.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그냥 초기화네요. 그럼 무조건 그냥 사용자가 있을 때만 그 총괄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꼭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저게. 네네네. 기본으로 해놓을게요. 네. 해놓고 저 일단은 기본으로 하는 의견이 좋은 것 같고요. 처음에 생성할 때 이게 있었을 때 소스가 잘 그러면 돌아가는지는 조회가 안 되나? 확인할게요. 아니요. 그건 그러니까 아니에요. 처음 만들 때 네. 기존 거 체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는지 그거는 저희가 테스트 해볼게요. 네, 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내가 처음에 데이터를 한번 만들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내가 이거 잘못 체크했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재생성한다라고 하면 요걸 체크하고 생성하셔야 그 일주일치 자료가 유지가 돼요. 이제 근데 저희가 차수별로 데이터를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혹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군산인가 저희가 이 세 자리밖에 안 잡아서 99개 갖고 99번밖에 안 만들어지는데 99번을 초과해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안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데이터를 왜 만드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뭔가 작업을 하면 계속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매일 한 번씩 돌리셨대요. 그래서 그때 그 초기화 그러니까 마지막 99차수로 그냥 하시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차수별로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자꾸 체크를 안 하고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데이터가 다 날아갔잖아요. 화면에 날아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의가 와요. 그러면 저희가 그 마지막 차수를 삭제하고 그 바로 전에 차수로 보이게끔 그러면 정리해드리거든요. 이거를 돌아갈 때 네. 최근 것만 돌아갈 수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50번째 거라든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50번째로 간다는 건 네. 51번째부터 99까지 다 날려줘야 50번째가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사용자가 그렇게까지- 돌아갈 방법은 없는 거죠?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 체크하는 건 저희가 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결산 자료에서 마이너스가 나는 사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집행잔액이 국비가 마이너스 얼마인데 이런 경우 이제 이게 재원 변경도 안 되는 경우 돈을 못 받았는데 예산 대비 다 지출했어요. 그것도 국토 군비를 다 지출한 거예요. 예산 대비가 아니라 예산 대비 지출하면서 수령액이 작았던 거죠. 근데 이 선생님 말은 내년에 이건 받을 거예요. 이건 마이너스 난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면 이 집행잔액을 마이너스로 만약에 이게 큰 게 뭐냐면 도로요. 도로 같은 거나 집 짓는 거 이런 거는 중간에 멈출 수가 없어요. 국비가 안 왔다고 해서. 그래서 분기별로 자기네들은 진행할 수밖에 없대요. 근데 돈은 덜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날 수밖에 없대요. 근데 그게 막 몇십억이거든요. 이러면 저희가 이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 산출이 예산에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집행 잔액을 어떻게 처리할래? 출력물에다가 자 보시면 화면에는 그대로 표시해요. 마이너스인 걸. 근데 출력물에는 내가 이걸 반영을 할래 그러면 마이너스 계산해 갖고 집행잔액이 마이너스인 것도 그대로 계산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다른 사업은 집행이 다 돼서 집행잔액이 0이에요. 근데 이 사업 하나만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럼 집행잔액 다 더하면 2억이라고 마이너스 2억이면 마이너스 2억이 총 집행잔액이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그 예산 쪽에서 순세계 잉여금을 뭐 산출하고 이럴 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미반영으로 체크를 하셔야 집행 잔액이 마이너스가 아닌 것처럼 출력물들을 다 뽑아줘요. 요건 나중에 한 번 더 그 설명드릴게요. 얘기는 이거를 출력해서 결국에는 그 목적지가 의회잖아요. 지금 의회 낼 때 저거를 마이너스 내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보여주고 이게.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네. 어차피 받을 돈이고 네. 그거를 먼저 땡겨서 쓴 거잖아요. 자체 재원에서.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상적인 지출인 것처럼 그냥 출력물을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마이너스 설정은 저희만 쓰는 게 아니라 예산 쪽에서도 써요.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미반영을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면 이 집행 잔액을 예산 쪽에서 끌고 가요.
이 집행자 안에가. 그 다음에 원가 쪽에서도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잘 보조금 계산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자, 의료보호 기금은 저희가 출력물 조건에 보면 균특을 포함할래.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출력물 조건이잖아요. 출력물을 너희들 출력할 때 균특도 포함하실래요? 미포함하실래요? 뭐 이런 설정을 하는데요. 기준이요. 보시면 출력물 조건 중 균특에게 미포함 이거 아니다. 어디 갔지? 여기 있네요. 그 얘기가 없네. 이게 미포함 설정이 기본이에요. 저희 결산서 그 관련 법정 그 서식에 보면 균특과 그 다음에 균특하고 의료보호기금은 미포함이 기본이라고 되어 있어서 미포함이 디폴트예요. 근데 어느 지자체는 이거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정을 하시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대부분은 미포함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냥 요 미포함을 하게 되면 계산이 복잡해요. 화면에는 분명히 데이터가 다 있는데 출력물이잖아요. 출력물에만 국비 부분이 예산도 지출도 안 나오게 다 0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 결산 검증하시는 분이 조회랑 출력이랑 달라서 검증이 안 된다고, 그럴 때만 일단 포함으로 하셔서 출력물 만들어 갖고 조회랑 다 검증을 해보시고 실제 제출하실 때는 미포함으로 하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이 디폴트 미포함인데 근거는 저희 결산 서식 출력물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2개 알려드릴게요. 결산 서식 출력물.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저희가 이게 출력을 할 거냐 말 거냐 할 때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지자체마다 다르다 보니까 체크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출력물의 조건에 의료보험을 포함할래 말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거를 하려면 의료보호기금이 어떤 건지를 지자체마다 체크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균특도 포함 미포함이 있지만 이거는 재원이라서 정해져 있는 거라 저희가 굳이 이런 설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설정을 할 필요가 없어서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출력물 조건. 여기가 설정되어 있는 걸로 저쪽에 보이게 돼 있네요. 기본이. 네. 자, 그 다음에 공기업 특별회계 설정이 있는데 저희가 그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자체가 쓰는 시스템이 노바스라고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노바스가 이나라도움이랑 연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도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행안부가 그때 이제 기재부랑 그 전부터 그랬지만 우리가 중앙부처 시스템이랑 연결이 돼 있으니 2호조 결산에 공기업을 좀 넣어줘 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공기업을 하려고 보니 저희가 예산부터 아예 안 세우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예산도 없는데 저희가 확정 통보는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은 만들어야 되고 돈은 받아야 되니까 그 연계 작업은 여기서 다 해요.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환경부가 내려오면 여기서 관리 사업을 만들어요. 껍데기만. 그리고 확정 통보 등록하고 교부 신청해서 돈 받는 것까지는 다 했어요. 근데 결산하려고 보니까 보태미를 안 쓰잖아요. 네? 보태미를 안 써요. 네, 예산을 그러니까. 안 세우니까. 그러면 예산이 0원이에요. 그럼 결산 자료 취합할 때 예산이 없으면 결산 자료가 안 만들어져요. 끌고 올 데이터가 다 0인데 예산이 없다는 건 지출도 없으니까. 그럼 데이터가 안 만들어지니까 저희가 예산이 0원인 건 다 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공기업 특별을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상하수 주로 이거죠. 상하수 특별회계하고 하수 특별회계를 해서 저장을 하시면 요 특별회계로 관리사업 만들어진 것들을 여기 결산 화면에서 여기서 마감이 되죠. 이렇게 추가를 하면 예산이 영원인 애들도 관리사업이 만들어져 있고 확정통보 등록되어 있으면 여기서 이제 등록이 돼요. 선택을 해서 수기로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예산이 얼마였고 지출이 얼마였어요.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관리가 되는 거죠. 결산 자료만 여기서 만드시는 거예요. 요거는 거의 대부분 하겠네요, 이거. 대부분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니까. 네. 왜냐하면 노바스가 그쪽으로 중앙부처한테 보고할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공기업 특별회계까지 예산 지출 수기로 다 입력하셔야 돼요. 하는데 또 이런 지자체 있어요. 예산만 세우는 지자체. 2월은 없는데 네. 예산만 세우는 지자체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자체는 예산이 있으니까 자료가 다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지자체들은 전화가 와요. 아니 그쪽 지자체는 데이터가 만들어졌는데 우린 데이터가 안 만들어져요. 이제 그러면 저희가 또 여기 가지고 얘기하죠. 사업예산 집행예산 들어가셔서요. 여기 예산 있는 것만 나오는데 여기다 편성이 조회되시나요? 아니요. 예산 안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확정 통보를 등록은 하셨지만 여기에도 예산이 영원이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산 자료 안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세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기로 등록하셔야 돼요. 수기로. 아. 그래서 예산이 만들어져 있으면 확정 통보까지 등록해서 예산이 있으면 지출은 절대 안 하니까. 왜냐면 지출은 다 노바스에서 해야 되니까. 2월도 거기서 하시고. 그래서 결산자료 관리에는 네, 예산도 안 세우신 지자체는 다 여기 설정하시고 여기서 네, 수기로 등록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화면은 취업 화면은 결과적으로 결산 자료가 나오게 할 수 있는 조건들, 그러니까 화면 조건, 뭐 출력물 조건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상 여기서 이제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여기에서는 이제 확정 통보를 등록 안 해서 누락된 거는 추가 등록하시고 뭐 만들었는데 마이너스가 나서 재원 변경을 하셨다면 직접 수정을 하시고 네, 그런 작업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화면 안에서도 설명할 게 좀 있긴 하지만 오늘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좀 보니까 이쪽 2호조에는 결산이 두 가지더라고요. 예산 결산이 있고 작은 결산이 있더라고요. 아, 네. 지금 이번에 1월 20일 정도까지 하는 거는 그 작은 결산인 거죠, 이게. 작은 결산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예산 결산이랑 보조금 결산은 시즌이 겹쳐요. 네, 그 다음에 담당자가 거의 예전에는 예산부서가 예산 결산, 보조금 결산을 다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회계제도과에 건의를 한 거예요. 보조금 결산은 회계 업무라고 보고 좀 떼주세요. 그래갖고 한번 그때 그 회계부서 쪽에서 하시라고 안내가 나가가지고 예산 결산은 예산부서, 보조금은 회계부서가 하는 곳들이 많아졌죠. 아, 다는 아니고요. 다는 아니에요. 네. 근데 예산 결산, 그러니까 좀 규모가 적은 데는 시군구는 예산 결산이 하시는 분이 보조금 결산하는 경우도 많아요. 있어요. 근데 그래도 옛날보다는 분리가 돼서 회계부서에서 이제 보조금 결산하는 데도 꽤 늘었죠. 그러면 예산 결산을 먼저 하고 저희 쪽에 넘어가서 보조 결산을 하고 같이 하고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 저희 쪽에 했어요. 저희 쪽에서 다 하고 나서 이쪽에 회계 쪽으로 넘어가서 할 수 있는 건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료를 예산 결산과 원가 결산에서 가져가기는 하는데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을 가져가는 거라서 예를 들면 이제 그럴 수 있죠. 우리 거 데이터 안 만들었는데 예산 결산 쪽에 취업을 먼저 했어요. 그럼 우리 쪽 집행잔액 끌고 가는 걸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거 먼저 자료 만들고 예산 결산 쪽에서 취업 자료 만들어서 우리 거 끌고 가고 이렇게 하셔야죠. 그럼 작은 결산은 뭐죠?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쪽에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서 보니까 매뉴얼을 검색해 보니까 예산 결산도 있고 자금 결산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지출 결산하는 거 아니에요? 지출 결산은 사실 결산 없고요. 아예. 네, 지출은 결산이 없어요. 없는데 아마 자금 결산이면 실제 재배정하고 뭐 계좌 간 어떤 정리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저도 자금 결산은 잘 모르겠네요. 그 오늘 말씀해주신 이게 아, 전체적으로 저거 아니에요? 그 이종근 차장이 하는 분기 회계 모르게 분기한 내용을 몰라서, 예. 결산. 그거는 우리 다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하고 나서 우리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음. 분식회계 쪽 그 결산이 뭐라 그러더라? 자산 결산? 뭐라 그러지? 그게 이어져요. 예. 그러니까 요거 다음에 우리가 하고 넘어가고 이런 예, 식으로 예, 되는 예, 거구나. 맞아요. 저희 결산 시즌에는 예산 결산하고 저희 결산이 두 개가 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작업은 예산실에서만 하는 거죠. 자치단체의 전체적인 결산이니까. 이거 회계과에서 한다는 예산실이든 뭐 거죠. 회계과든 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정 총괄이 그, 하시는데 이게 자료 취합 화면 자체가 총괄한테만 보이는 거라 네. 이제 이 설정 같은 거 하고 생성하실 거예요. 음. 자, 그 다음에 이 자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총괄이 다 못해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사업부서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교육을 나간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 화면은 누구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고 아, 이 화면은 누구에게 전달을 해줘야 자, 되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결산 마감일 전까지 예산부서 이제 이 보조금 결산을 뭐 회계과에서 하든 예산과에서 하든 하시는 입장에선 공지를 할 거예요. 보조금 결산 며칠까지 해라고 설정했잖아요. 그 동안은 이 날짜까지는 사업부서에서 보셔야 돼요. 이거를 네, 보실 때 여기 보시면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이 두 개가 있잖아요. 자기 사업이 누락이 없는지 그럴 때 보시는 게 요 화면. 이분들이 관리 사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 외우고 계시는 건 아니니까 이 화면에 있는 관리 사업의 세부 사업, 통계목 관리 사업이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이 누락 없이 여기에 있는지.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방금 그 두 개 화면 계속 대조해 나가면서 예. 보라는 식으로 얘기를 예, 해야 되는데 맞아요.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빠진 게 있는지 매핑을 잘못하면 빠질 수 있으니까요. 두 개 화면 계속. 예, 맞아요. 요거랑 두 개 띄워놓고 누락 없는지 금액 같은지 보시고 처음에 만들 땐 같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뭔가 이상하다, 데이터가 지출이 잘못됐다 이런 거는 재원 변경을 하시든지 고치면 여기는 지출 바뀐 게 그대로 바로 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산한 총괄이 그저께 만들어 놨어요. 난 오늘 재원 변경했어요. 그럼 얘는 바뀌어요. 그럼 얘랑 비교했을 때 서로 틀리죠. 그럼 여기서 아 내가 오늘 바꿨으니까 여기 수정해야지 하고 수정을 하셔야죠. 재원 변경할 때 예산 20건이 있어요. 그러면 한꺼번에 20개를 변경한 다음에 승인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네, 각자 한꺼번에 다 받을 수 한꺼번에 있어요? 네. 아 그걸 보진 않았는데요. 네. 승인하실 때 그 목록으로 해서 체크해서 승인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한 방에 해도 된다는 얘기네. 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겠네. 변경하는 건.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이게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이게 본인이 이제 옮기는 작업만 금액 네, 정리만 잘해 주시면 돼요. 네. 근데 담당자들은 일단 결제 받는 거 자체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그 한꺼번에 자체로- 한다면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이게.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결제해달라 그러면 일 못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 자체를 피하더라고요. 또 저희가 만약에 정산이 그 사업마다 약간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3월달에 만약 시작해서 2월달에 뭐 끝나는 경우들은 조금 늦춰서 결산 시점 맞춰도 되는데 조금 더 늦어져서 만약에 사업이 한 4월달, 5월달 시작했는데 그 다음 연도에 뭐 3월달에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 결산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년도 하는 거야? 정산은 별개로 생각하세요. 결산은 무조건 날이 정해져 있어요. 법상 늦어도 3월 안에 다 끝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내가 사업을 1월 20일까지 지출을 못해 그러면 정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 남은 거 2월 처리하시고 2월이 뭐냐면 연말부터 하시거든요. 그래서 난 1월 20일까지 출납할게 200원이 남았는데 100원 정도는 내가 지출해야 될 것 같아. 그럼 100원은 놔두시고 나머지 100원은 2월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연도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1월 20일까지 무조건.
그리고 이게 나머지 2월이 다음 연도 가셔서 사업을 하시다가 그 2월에 100원에 대해서 지출을 하면 이제 정산 시점이 오겠죠. 그 하나의 사업이 회계 연도가 바뀌는 그 12월 31일 그 시점을 걸쳐 있는 사업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월에 시작했는데 다음 회에 4월에 끝난다. 네. 그러면 그 사업 같은 경우 사업은 하는데 지금 결산하는 형태에서는 그러니까 두 개 회계 연도에서 결산을 해요. 그렇죠. 두 개 년도 네. 회계 결산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1월 20일까지 100원, 200원 중에 100원만 지출해야지 하고 했으면 이제 1000원 중에 900원이 지출된 거고 나머지 100원 2월 했어요. 그 2월은 24회계 년도예요. 그럼 24회계 년도에 100원에 대해서 지출을 2월 한 걸 지출하시죠. 24년 건 25년 2월에 결산하셔야 돼요. 이제 그런데 정산은 다르다고 했잖아요. 네. 정산은 내가 3개월에 사업 끝내고 3개월이야 그러면 4월에 끝났으니까 2월 한 100원 지출 그럼 7월에 하시고 결산은 다음 연도 2, 3월에 하시고 그러니까 정산은 한 번 하고 결산은 2번 하고. 할 수도 있고 아니요 할 수도 있고. 정산도 회계 연도별로 하시는 거니까 음. 네, 23년 거에 대해서 정산 뭐 사업 끝나고 23, 24를 다 하시든가 보통은 그래요. 연도별로 안 하세요 정산. 내가 내년 4월에 지출 끝나서 6월에 정산해야지 그럴 때 3년, 4년 두 개를 하시겠죠. 근데 그렇게 정산은 하시더라도 결산은 연도별로 연도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두 회계년도 걸쳐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 못한 게 반납부터. 11시 넘었어요. 예. 회의. 아, 괜찮습니다. 시간을 또 내주셔야 되겠네. 네. 어떻게? 조금 더 보시다가 네네. 예, 질문들이 더 늘어나실 것 같아요. 아, 이제 결산에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고 사례도 보여드릴 거니까 나중에 네. 시간 되시면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다음 주에 시간 좀 맞춰야겠네요. 굳이 네, 감사합니다. 가는 흐름을 잡은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말하는 게 이상한 너무 부장님만 오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